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민법 정지문 쟁점형 키워드 강의 9회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타임만 강의를 찍을게요. 지문 한 50개 정도 해서 요 강의 자료 기준으로 8개 페이지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어제부터 이제 좀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낫지 않아가지고 많이 갈라지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조금 끊어서 가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소가 이번 주 금요일이 민법이 끝나고 민소가 다음 주부터 하는데 그 민법을 조금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민법을 가겠다는 점 미리 공지 드리고 조금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053번 여러분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 즉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등 청구의 상대방인데요. 이거는 완당소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완당소. 이게 특히 등기 청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잡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기 청구 중에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완성 당시 소유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 요게 원칙이라는 거, 요거를 잘 잡고 계셔야 뒤쪽의 법리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1054번 완성 후 등기 전. 여러분들 이 완성 후 등기 전이 나와 버리면 이제는 이 완성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그 이해관계를 맺은 저당권을 취득하든지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중양도의 법리가 적용이 되더라. 그런데 그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가 등기를 마쳤는데 그게 원인무효였어요. 그런 경우에 구제수단은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지.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직접 할 수는 없겠더라. 내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이등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완성 당시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그 말소 등기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이겠죠? 그거를 대위 행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다시 그거를 내가 취득시효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원소유자에게,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이등 청구하는 거더라. 그래가지고 소유자를 상대로 소이등,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 등기. 1055번 완성 후 등기 전. 요게 핵심입니다. 완성 후 등기 전이 나오면 이제는 그림이 확 달라지더라. 이중양도 법리 국면으로 접어들더라. 그때 소유자가 선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취득시효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서 원 소유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구상권은 다시 한번 요건 첫 번째 변제 기타 자신의 출제로 타인의 채무를 소멸시켜야 되더라.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맞지 않아요, 선생님?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중양도 법리가 끼어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그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취득시효자가, 시효 취득자가 그거 이제 너 거 원식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니 거 말소해라고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다? 용인하여야 할 부담이다. 용인이라는 키워드에서 여러분들 용인하여야 할 부담이라는 그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용인해야 되는 부담이고요. 그리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건 시효 취득자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니까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다. 누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요 원칙과 예외를 반드시 잘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일반적으로 구상권의 일반 요건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이중양도 법리에 따라 가지고 제3자의 근저당권자에게 제3자가 취득한 근저당권자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도 없고 그거는 본인이 용인하여야 할 부담으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뭐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다. 1056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선의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의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함에 따른 부당이득, 구상금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위에 1055번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1057번 취득시효로 인한 원시 취득에 양도담보의 소이등 말소 청구할 수가 있냐. 원시 취득에 따라 가지고 아무런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들 양도담보는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그 취득시효 완성자가 양도담보로서 제공해 주었었던 그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야, 너 나 이제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내가 설정해 줬었던 그 양도담보에 따른 소이등 말소해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겠더라. 이거는 핵심 요거는 변제 의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담보에 따른 취득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변제 의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변제 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 물상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제 의무,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 담보권 존재를 용인해야
용인해야 되더라. 그래서 요 키워드가 엄청 자주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게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입니다. 부동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로서 여러분들 요거 자기 소유 부동산이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는 여러분들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에서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소유하고요. 대내적으로는 우리 원시 취득자였었던 원소유자가 소유자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그 대내외적으로 이 소유권이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이 된다. 그 취득시효의 대상성부터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두 개인 거죠. 이거는 쟁점이 양도담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그 부동산에 그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냐, 그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논의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를 그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다. 변제 책임 내지 의무 있는 사람이더라. 그 담보권, 저당권, 그런 담보권의 존재를 용인해야 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게 키워드까지 쟁점이 두 개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 원시 취득 효과에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하나요? 1058번이 마찬가지입니다. 1057번과 1058번이 마찬가지예요, 쟁점이. 자, 1059번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가 이제 이걸 팔아버리면 어떡해? 팔아버리고 처분하면 안 되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 후에 처분금지 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제3자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네요. 뭐야 이게 가능해요 선생님? 아니요, 안 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그 가처분에 반해서 무효이긴 한데 만약에 이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한다라고 해버리면 단순히 가처분의 효력으로서 말소를 청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우리 원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겠더라. 왜냐하면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단순히 가처분에 반해서 무효니까 소의 이익이 없어? 라고 할 수가 없더라. 가처분의 효력과는 무관하고요. 그 제3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가지고 말소를 청구를 하는 건 가처분의 효력과 무관하고요. 가처분은 또 언제나 임시처분, 보전처분으로서 가처분은 언제든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청구 별도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록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060번.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의 등기가 무효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중양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다. 1061번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 후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은 상황인 거예요. 이때 그 제3자한테 나는 취득시효 완성자예요 라고 대항할 수는 없지만 이중양도 법리에 따라서 이 예외가 모고에 한번 그 사례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외가 아마 기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피고가 항변할 겁니다. 야, 그래 네가 취득시효 완성한 건 알겠어. 근데 네가 취득시효 완성해가지고 소이득을 격려하기 전에 나의 채권자인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넌 걔한테 대항 못해. 그러니까 넌 더 이상 취득시효 주장 못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항변을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법리를 모르면은 그거 못 풀고 청구 하나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진정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알고 보니까 그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한 보전 권리가 뭐였다? 알고 보니까 그 제3자가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였던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진정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이때는 그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이득을 청구해야 되는 완성 당시 소유자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시효로 대항이 가능하다. 요거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기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모르면 틀리는 법리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62번. 취득시효 완성 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응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준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적극적 응소도 중단 사유에 포함되지만 점유자가 소리 취하였고 핵심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여러분 6개월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응소해서 소가 취하되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별다른 중단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별다른 중단 조치를 안 했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낚입니다. 시험장에서. 니은번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지만 그게 통정에 따른 무효인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이등 청구의 승소 가능성은 부정이죠, 여러분들. 왜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된다고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3자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잖아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디귿번 취득 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이등이 격려된 경우에 완성 후 제3자가 등장했네요. 그로부터 제3자로부터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이를 매수한 경우에 그를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 청구를 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다.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 단순 상속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3자를 끼고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 자, 1063번. 미등기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은 소유자 변경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 1064번.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완성 전 존재했었던 매매 예약상 매수인의 지위 이런 거 싹 다 소멸하죠. 원시 취득의 효과입니다. 106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 괄호 안에 있는 키워드 잘 봐주세요. 일단 그 사람은 스스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라 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완성자를 대위하여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를 하는 거지 법률 효과까지 승계를 하는 게 아니라 법률 효과 뭐예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그 권리의 발생, 그 발생한 권리까지 승계하는 게 아니라 점유 자체와 그 점유의 하자만을 승계를 하는 것으로서 내가 고유의 취득시효 완성 소이등 청구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완성자 거를 대위 행사해야 된다. 1066번 기억번 취득시효 완성 전 소유명의 변동 요게 취득시효 중단 사유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청구 등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단 사유가 안 된다. 압류 가압류랑 비교를 해주세요. 압류 가압류는 애초에 중단 사유로서 준용조차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완성 후 등기 전에 상속인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냐? 그렇지 않다 라고 보았죠. 근데 제3자를 끼고 돌았을 때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맞다. 니은번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는데 그게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내가 직접 말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한 다음에 소유자를 상대로 소이등 청구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보고 왔었죠. 디귿번 완성 후 B 앞으로 소이등이 격려되었으나 그로부터 다시 20년 2차 취득시효 진행할 수 있고요. 이때 핵심 원래 종래 판례는 2차 취득시효 진행 중에는 소유 명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소유자 명의 변동이 있더라도 괜찮다. 리을번 을의 취득시효 기간 중 B명의로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한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병이 을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서 B에 대해서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점유와 하자,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한 것이지 법률 효과까지 승계한 게 아니다. 키워드 현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67번 취득시효 완성 전 격려된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에 따라서 즉 완성 전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 후 본등기가 격려됐다면 이 사람은 완성 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입니다. 왜냐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니까. 1068번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이등이 격려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의무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원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된 겁니다. 이행 불능된 겁니다. 다만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취득시효 효과를 주장할 수는 있겠더라. 나중에 취득시효 효과를 주장할 수는 있겠더라.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자, 1069, 1070번은 세트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원소유자에 대한 부재수단 체불대라고 제가 체불대 외우자고 했죠.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왜냐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없잖아요. 불법행위 책임은 알고도 처분을 해야 돼요. 즉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처분한 경우에. 그 다음에 대는 그 등기 청구권에 행사가 있었어야 되더라. 권리 주장 또는 등기 청구권에 행사가 있었어야 된다.
1071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이등 청구를 하자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원소유자의 그 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한 불책 긍정이거든요. 즉 알고도 넘긴 경우에 불책 긍정, 그리고 너 한술 더 떠서 제3자가 배저가한 경우에는 그 103조 위반으로 정의관념에 반해서 무효. 72번 1072번 건물 철거 처분권은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있고요. 미등기 매수인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였다는 것. 니은번 미등기 매수인의 자주점유 긍정입니다. 여러분들 미등기 매수인의 그 자주점유성 긍정이에요. 등기를 수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아는 그게 여러분들 자주점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할 의사는 됩니다. 디귿번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그 제3자의 근저당에 대해서 야 내가 원시 취득이야 주장하지 못하더라. 근데 얘는 그 판례 워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 제한물권 설정, 현상 변경된 그 상태 그대로 양수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 판례 키워드 하나 써주세요. 처분 뭐예요? 제3자에게 양도, 제한물권 설정 뭐예요? 담보권 등 설정, 현상 변경했다면 그 사실상 법률상 변경된 상태 그대로 승계한다, 양수한다, 이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취득시효 완성자의 토지 점유사용권 여러분들 등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73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유효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서 명의 신탁자로 소유 명의가 변동된 경우에 신탁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냐? 그렇다.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권리 변동이다. 유효한 명의신탁 여러분들. 그 다음에 1074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등기기간 합산합니다. 점유기간 합산 가능한 것처럼. 니은번 의뢰 위조 등기를 바탕으로 병정무에게 전전 매도된 후에 원소유자 갑이 정과 무의 소위 등 말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즉 원소유자가 이겼네요. 그렇다면 최종 매수인은 그 앞에 있는 매수인에 대한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이 언제 산정되냐? 판결 확정시로. 이 판결 확정시로 들어간다는 법리 굉장히 자주 나오죠. 디귿번 니은의 경우에 무가 그 앞에 있었던 소유자를 대비해서 그 중간 매수인, 그 전전전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 긍정. 75번 기업번 등기부 취득시효의 선의 무과실은 여러분들 점유 개시시 즉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니은번 위조해서 소위 등을 격려한 을이 경에게 매도해서 경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 경우에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겠죠. 갑은 이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디귿번 등기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의 이제 구제수단이 문제가 되거든요. 손부터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손 해가지고 손 액시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해배상 750조의 액시과까지 말씀드렸죠. 자, 1076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후 등기부 취득시효가 성립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받은 청구 손 중에 부입니다. 부당이득 받은 청구 이게 13회 사례에 나왔죠 여러분들. 얘가 인과관계가 없더라. 왜냐하면 소유권을 상실한 건 245조 2항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과이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무관하다. 그 다음에 1077번 여러분들 1077번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구속시킨 물건이 분리해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고요. 1078번, 즉 부합됐다라는 거죠. 1078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가지고 별개의 효용을 갖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락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합된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부합은 경매랑 엮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사례 때 사례란다. 그 정지부 기본 강의에서 사례 쫙 짜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기노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1079번.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 합성물의 귀속인데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가져가되 그게 누구 건지 뭐가 주종인지 모르겠다면 가액비율, 부합 당시의 가액비율로 여러분들 부합 당시가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1080번. 기업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니은번. 건물 소유자가 임차한 난방시설입니다. 즉 타인 소유 물건이에요. 근데 그게 부합이 되었다. 분리에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이 들고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분리하면 위 건물의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락인이 그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해요. 다만 원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즉 보상 의무 이게 있냐 여러분들? 그 경락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마치 뭐와 비슷하다? 선의 취득과 비슷하다?
디귿번, 다른 사람 소유 물건으로부터 종물 아닌 물건이 반복권 실행 경매에서, 즉 다른 사람 소유 물건으로서 종물 아닌 물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종물이 되려면 상부, 동독,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인 거잖아요. 그럼 종물이 아니죠. 그러면은 반복권, 여러분 저당권의 효력은 그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지만 종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부동산이란다. 저당권의 반복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반복권 실행 경매에서 이제 선의 취득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뭐다 여러분들? 핵심은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즉 유효한 승계 취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경매의 목적물로서 그 승계 취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그 요건이랑 같이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가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전화 교환 시설은 종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경매의 목적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경락인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반환 의무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어요. 1081번. 목이 많이 아프네요. 1081번. 아비의 점유자에 관한 의무는요, 과실 반환해 주어야 되는데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소비한 경우에는 대가까지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1082번. 선의의 점유자라면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고요. 그 과실을 취득했다라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겠더라. 1083번. 위조 등기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유익비 청구권, 우리 구현, 요건 현출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1084번.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취소할 때까지 사용 수익한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요게 여러분들 선의의 점유자다. 1085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패소 시에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시점이 여러분들 요게 소재기시라고 그러죠. 재패예요, 재패. 그래서 소장 부분 송달시 여러분들. 1086번.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배상 책임 선의 엔드 자주점유해야 됩니다. 엄청 좁아요. 이 사람은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배상해야 되지만 뭐다? 악의의 점유자이거나 선의이더라도 타주점유라면 전부 우리 배상해줘야 된다. 1087번 기억번.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 이게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나아가서 그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가 없겠다. 원래 임대인에게 종전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니은번 여러분들 임차 목적물 아닌 부분 요게 여러분 요게 이제 구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물 아닌 부분이라면 이때는 유익비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겠더라. 디귿번.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인도받아서 수리한 경우에 비용 상환 청구권의 행사 주체는 도급인이다. 즉 도급인이 간접 점유자로서 핵심 키워드는 비용 지출 과정을 관리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 지출 과정을 관리한 간접 점유자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88번, 1088번.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 행사의 요건인데요. 언제 여러분들 반환 청구를 받은 후에 행사할 수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요 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1089번부터 1098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을 좀 빨리 하니까 목이 엄청 붙는 속도가 확 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1089번. 공동 사업 경영이 아니라 단순 전매 차익을 위한 부동산 소유는 합유가 아니라 공유다. 1090번.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전세권 등 용익물권 설정, 지분의 용익물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법지에서도 여러분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익물권은 성질상 효과가 토지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즉 효과가 토지 전부에 미친다. 용익물권은 효과가 토지 전부에 미친다. 1091번.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겠냐? 이게 여러분들 자기 지분에서 여러분들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이 아니라는 거. 요게 1개년 기출지문 특강에서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미 회복을 마친 사람이 다시 한번 보존 행위로서 뭐 증명 등 이런 거 할 수 있냐?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1개년 기출지문 특강에서 나온 올해 기출지문이랑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92번. 보존 행위로서 말소등기 청구인데요. 여러분들 공유물 전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전부 말소도 청구할 수가 있겠더라. 즉 1091번에 내 것만 말소를 할 수도 있고요. 1092번에 따라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미 내 거를 회복을 마쳤어. 보존 등기, 등기 말소와 등기 회복에 따른 그 보존 등기는요, 그 등기가 지분이 침해된 사람이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분들 이미 회복한 사람은 더 이상 보존 행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1개년 기출지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093번은 비교. 1093번은 뭐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중 한 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겁니다. 그럼 다른 공유자는 뭐다?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서 그 한 명 거 말고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 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1094번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말소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 취득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1095번 2분의 1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당해 배제는 가능하죠. 인도 청구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1096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의 임차인.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의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을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줄 의무가 있는 거겠죠. 자, 1097번 공유물의 사용수익 관리 특약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1098번 우리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이런 거는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그런 거를 알고도 취득했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 승계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천천히 나간 게 여러분들에게 빨리 하다 보면 제 목이 많이 확 상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천천히 나가면서 여러분들 하루에 우리가 복습해야 되는 최소한의 분량, 그리고 또 물권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